안녕하십니까. 조직행동론 조별과제 발표를 맡은 안서정입니다. 3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우버의 조직문화 유형을 중심으로 창업자의 신념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조직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네, 5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성과제일주의 조직문화가 무엇인지 설명드린 후 성과제일주의 조직문화가 조직에 미친 사례, 우버를 사례로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직문화의 중요성과 결론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과제일주의란 일의 과정보다는 그 결과나 성과만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나 주의를 뜻합니다. 성과제일주의 조직문화는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은 더뎌질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택시 이용하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요즘에는 도로에 지나다니는 택시를 그냥 잡는 것이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호출하는 것이 요즘화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우버도 카카오 택시처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이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 70개 이상의 국가와 10,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도시에서 승객 배차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인 기업입니다. 우버의 창업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버의 창업자는 트래비스 칼라닉입니다. 트래비스 칼라닉은 2009년 우버를 게리 캠프와 함께 죄송해요. 우버의 창업자는 트래비스 칼라닉입니다. 트래비스 칼라닉은 2009년 게리 캠프와 함께 우버를 창립한 공동 창업자이자 우버의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버 창업자의 이 칼라닉의 신념은 사람보다는 사업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프랑스 전역에서 택시기사들의 우버 반대 시위가 격화되던 중에도 칼라닉은 우버 시장 진출을 강행하였는데 당시 택시기사들은 우버 차량의 유리창을 깨고 타이어를 찢는 등 무차별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칼라닉은 개의치 않고 우버 기사들을 시위 현장에 보내 맞불 시위를 추진했다고 합니다. 네, 드라이버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영진의 우려에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폭력은 성공을 보장한다고 일축했다고 합니다. 부장님, 새로 다시 해드릴까요? 어머머에서 아니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거야. 왜 또 연습했을 때는 또 다르지? 그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진짜. 오늘 이따 가사 해보면 이거 훨씬 더 알아. 진짜요? 그리고 자기가 저거 동영상 찍은 거고 이거 끝난 다음에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점이 있구나. 이거를 원래는 외워서 해야 되잖아. 네네. 몸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이제 스스로한테 이게 이제 각인돼. 네. 네,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13년 우버의 워크숍을 앞두고 전 직원 400명에게 이른바 섹스 가이드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직원들끼리 성관계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금지된다며 들뜬 마음에 직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해도 되는 행동을 정리한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같은 지위 계통에 있을 경우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언급하며 이번 여행에선 난 독신이 될 수 없다, 제기라고 이메일에 덧붙였다고 하는데 CEO가 보낸 메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칼라닉은 2014년 이게 넘겨주는 애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연습을 했어요. 이처럼 또 아울러 칼라닉은 2014년 한국 출장 당시 룸살롱에 방문하였으며 남성 임원들과 함께 룸살롱 여성을 부르며 옆자리에 앉히자 동석했던 여성 매니저는 크게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난 일화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버의 기업 내 이 만연한 부적절한 성문화는 창업자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하나의 조직 문화로 형성되어가는 것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칼라닉은 드라이버 직원에게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칼라닉이 우버 택시를 탑승을 하게 됐는데요. 이 드라이버가 우버 이용 가격 인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칼라닉은 언성을 높이고 막말을 하며 나가버렸습니다. 우버는 승객뿐만 아니라 드라이버도 승객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최대 5점으로 승객의 평점을 매길 수 있습니다. 이 칼라닉에게 막말을 들은 이 기사는 별점 다 5점 중에서 몇 점을 줬을까요? 당시 칼라닉과 직원의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받아치고 네, 해당 드라이버 직원은 칼라닉에게 별점 1점을 줬다고 합니다. 또 실적을 위해 사내 문제를 묵인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버는 오토라는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을 인수하여 독자적인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는 구글의 전 엔지니어가 설립한 회사로 구글 기술을 약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고 결국 구글은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칼라닉의 주도로 우버는 경찰 단속을 피하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수년간 경찰관의 단속을 사전에 인지하고 피해갔습니다. 또한 5,700만 명에 달하는 이 고객과 우버 기사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것을 알고서도 1년 동안 이를 숨기며 오히려 해커들에게 10만 달러를 건네주며 개인정보 해킹 사실을 은폐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버에서 불거진 성추행 능력 사건 역시 실적만 담보될 수 있다면 사내의 비도덕적 문제점은 덮고 보는 창업자의 신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우버는 과도한 내부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 등급 랭킹 시스템 운영으로 한 직원이 성공하려면 다른 직원이 실패해야만 하는 조직 문화였습니다.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직원들에게 1년에 2번 숫자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강제 순위제이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높은 성과를 내더라도 리더의 무의식적 편견이 적용되어 실질적으로는 낮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해고되거나 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등급은 곧 직원의 보너스에도 영향이 있으므로 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동료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그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창업자 이 칼라닉의 행동들과 우버의 조직 문화를 보니 사람보다는 사업에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버가 계속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폭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버의 전 엔지니어였던 수전 파울러는 입사 후 한 달 동안 자신이 받은 사내 상의로 성차별 포함, 과도한 능력주의, 남성중심주의의 우버의 기업 문화를 자신의 책과 블로그를 통하여 폭로하였습니다. 수전 파울러의 폭로 후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였어요. 기업 내 이 만연한 부적절한 문화가 창업자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증언이 속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리던 우버의 민낯은 전 세계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전 파울러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 엔지니어도 자신이 받은 차별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업로드했습니다. 이 여성 엔지니어가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우버에서 쇼비니즘, 인종차별주의, 동성애 혐오적 태도는 너무 일상적이었습니다. 팀원들은 새로운 아시아계 미국인 신입사원을 스탠디아이죠, 찢어진 눈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이 가해자가 칼라닉에게 매우 가치 있는 사람이라며 시끄럽게 하면 해고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칼라닉은 직원들에게 아무리 욕을 하는 사람이더라도 성과가 높은 팀장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써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우버 인사팀은 가해자를 두둔하며
피해 여성 엔지니어에게 해고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칼라닉의 신념은 직원들이 아무리 비인격적인 사람이더라도 성과가 높은 직원이면 보호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창업자의 잘못된 신념으로 생성된 이 조직 문화가 세상에 점차 알려지면서 우버의 기존 고객들은 우버 앱 지우기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버 내부의 성차별, 인종차별 논란의 여파 때문에 각종 압박을 받아 사임한 리엔 훈지를 비롯하여 능력 있던 20명 이상의 직원이 잦은 퇴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회사의 미래를 우려한 이사회는 기업 문화를 만든 주역인 칼라닉을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우버는 조직 문화 이슈로 영업 손실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칼라닉의 사퇴 시점 기준 약 5조 3,700억 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기업 이미지 타격으로 영업 손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칼라닉이 남기고 떠난 과제인 우버의 성장통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칼라닉의 사퇴 후 이사회에서는 다라 코스로샤이를 새로운 CEO로 선임하였습니다. 새로운 CEO 코스로샤이는 먼저는 우버 드라이버로 위장 취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버가 직면한 문제점을 직접 파악한 거죠. 직원들의 경험, 고충을 이해하고 개선하려 했습니다. 코스로샤이 선임 후 우버는 반인종차별주의 기업의 모토를 내세웠습니다. 우버가 모든 지역사회에 믿을 수 있는 협력자가 되기 위해 발전을 거듭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날 조직문화 재생성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공정성과 모두를 위한 소속감에 대한 5가지 장기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첫째, 완전한 급여 공정성 달성. 둘째, 흑인 리더십 확대. 셋째, 투명성 강화. 넷째, 인재 파이프라인 확대. 다섯째, 다문화 관리 교육. 이 외에도 우버는 수많은 성찰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직문화 재생성을 위하여 우버는 한국계 미국인인 이보영 씨를 다양성 포용성 책임자인 CDIO로 임명했습니다. CDIO란 인종, 성차별, 이민자 관련 이슈가 심각한 이 사회 문제인 이 미국에서는 대개 인사 조직과 별개로 다양성과 포용 관련 조직과 책임자를 구성하는데 이들은 사내 다양한 소수자 그룹이 차별받지 않도록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보영 씨는 한국 방문 당시 인터뷰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최고의 역량을 쏟을 수 있도록 돕는 게 CDIO의 역할이다 라고 설명을 했으며 차별 없는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다룬다며 선진 조직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이보영 씨를 CDIO로 임명 후의 변화로는 첫째, 다양성 접근성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심히 수렴하였으며 둘째, 채용 과정 내 편견을 없애기 위하여 면접관 1000명이 전문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셋째, 기술 면접에 들어가는 5명의 면접관 중 1명은 심사 과정에서 면접관의 차별적인 언행이 있는지 심사자를 면접관을 감시하는 역할로 참여하였으며 넷째, 인사, 채용, 조직 문화 등 사내 모든 제도와 프로세스를 재점검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내 기술 직군에서 여성과 소수 인종 채용 비중을 높이고 여섯째, 다양성 유지를 돕는 사내 커뮤니티 운영을 활성화했습니다. 일곱째, 채용과 승진에서의 공정한 기회를 위하여 제도를 개편하고 마지막으로 여덟째, 성소수자, 이민자 관련 정책 지지를 위하여 각종 캠페인, 단체 가입하는 등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버의 조직 문화를 보시면 조직 문화와 성과 중에서 무엇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우버 사례로 알 수 있듯이 성과보다는 우선적으로 안정화된 조직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직 문화의 중요성은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앤서니 보이스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이자 조직행동 저널에 동료학자들과 공동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6년간 95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조직문화 설문과 고객 만족도 조사를 수집한 연구 결과 조직 문화가 조직 성과에도 기여하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버의 앱 지우기 운동도 조직 문화가 성과에 영향을 준 사례인데요. 우버 창업자 칼라네기의 부정적 조직 문화로 고객들은 이 우버에게 반감을 사게 되고 우버의 앱 지우기를 했으며 이로 인해서 칼라네기 사태 시점 당시 영업 손실 약 5조 3,700억 원이 발생했었죠. 이처럼 조직 문화가 판매량과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고객 만족에 영향이 있는 조직 문화는 성과에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고객 만족도나 판매량이 조직 문화에 영향을 준다는 유의미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올바른 조직 문화 생성과 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는 조직 문화 강의를 수강하며 조직 문화의 사례로 들었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사람 우선, 직원 우선의 조직 문화를 연상시킬 수 있는데요. 바람직한 조직 문화의 기업의 예시로 사우스웨스트 조직 문화를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조직 문화는 우버와는 정반대로 사람 우선, 직원 우선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회사가 성공한다는 사실은 실적으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1971년 창사 이래 44년 연속 흑자만을 기록하는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직원들이 얼마나 즐겁게 다니는지 이직률이 10% 이하라고 합니다. 이는 9.11 테러 당시 12만 명을 해고한 다른 미국의 항공사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결과이고요. 이러한 사우스웨스트의 직원 우선 정책은 항공사의 모망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직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성과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그만큼 기업 내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네, 미국 제조업 잘못된 점과 바로잡는 것 스티븐 L. 블루에서는 조직 문화를 통한 기업의 올바른 가치는 바로 직원, 고객, 커뮤니티, 이해 당사자들에게 모두 유익한 가치여야 한다. 기업의 특정 계층과 그룹에게만 유리한 가치는 올바른 가치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고 합니다. 근데 뉴욕대의 스턴 경영대 교수인 그렉 베스터는 기업이 성장하며 고객을 감동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조직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깨닫고 조직 문화가 브랜딩, 직원 만족, 인재 유입 및 유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좌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느꼈다고 말하며 이 조직 문화는 사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묵인하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조직 문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능한 빨리 기존의 그릇된 문화를 의도적이고 활동적이며 투명한 문화로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사명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불일치할 경우 조직 문화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부정적인 조직 문화는 장기적으로 기업 성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진정한 조직 문화란 단순히 문서화된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 내에서 행동되는 기준이어야 되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와 같이 임직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업 내에서 행동되는 기준이어야 됩니다. CDI와 전담부서 미고유 기업들도 점차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조직문화 생성 관련 부서를 만들어가는 추세입니다. 또한 다양성과 포용성의 강화에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양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 문화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직 문화 형성과 확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유롭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문화가 매우 필요합니다만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문화에서도 문제 발생 시에는 제보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보복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조직 문화를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조직 문화가 단순히 직원들의 만족도 형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성과를 상상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기업의 성과는 곧 다시 직원의 조직 문화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직원 모두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직 문화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성과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이게 제가 PPT가 지금 폰트가 없어가지고 깨졌고 그리고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다 그러니까 팀플이어가지고 어쨌든